네, 코로나19 국내 전체 확진자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50명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확진자 수도 여전히 빠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 보건당국은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지금 해외 유입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것이 수도권 감염입니다. 지금 네. 수치상으로 보면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가 오늘 32명이고요. 경기도가 31명, 서울이 12명, 네. 43명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 경북은 이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환자 발생은 이제 거의 이제 진중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 집단 발병 양상이 소규모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한 그 소규모 발생이 2차, 3차까지 감염이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확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서만이 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안중 국면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콜센터 집단 감염 이제 좀 잡혀가는가 싶더니 지금 뭐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성남 은혜의강 교회 같은 경우에 뭐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성남시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도 사시고 서대문구에도 사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멀리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나 이 강동구에서는 구급대원이 네. 이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이 교회에 또 다니던 네, 신도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감염이 이제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수도권은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이동도 작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서의 감염이 그 장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성남의 그 교회에서의 이 감염 양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교회의 잘못된 행동이 신도들 전체에게 이제 바이러스를 뿌리는 그런 예. 행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공격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런 빠른 감염으로 또 빠른 전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이 은혜강 교회 그 감염자들 또 접촉자들에 대한 확실한 이 관리가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이 내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이러스 소독한다면서 분무기로 이제 소금물을 뿌렸다. 네. 그래서 그 분무기 하나로 굉장히 가깝게 뿌리던데요. 네. 거기 그날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130명 정도 된데 네. 하나의 분무기로 다 뿌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바이러스를 살포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소금물을 그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신도들에게 그거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정말 잘못된 정보죠. 살균 효과도 없는 것들을 전혀 네, 없는 전혀 거죠. 잘못된 예. 정보인데 그것들을 또 입에다가 바로 뿌렸다는 얘기는 그 입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 분무기를 뿌림으로써 에어로졸 형태로 돼서 분무기를 오염을 시키고 그 또 오염된 분무기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오염시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 효과가 없는 것뿐 아니라 이 네. 감염 확산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사실 뭐 지금 이 외에도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각종 이제 요즘 건강요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면역력이 당연히 높아야 이제 병에 걸려도 치료가 잘 되니까 그런 점은 있겠지만 뭐 SNS에서 뭐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면 네. 코로나19 예방이 된다. 아니면 뭐 구충제를 먹으면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사실 지금 SNS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은 사실상 예. 다 근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낭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비타민 C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중국에서 이 비타민 C를 가지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을 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재 비타민 C의 그 생산 원료의 90%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국가라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것이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예. 문제는 모든 것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의학적인 그런 치료와 예. 관련돼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비타민 C의 고용량 정맥요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면역력 약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를 좀 혹하시기도 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국의 발표 이외에는 조금 신뢰를 하지 않고 좀 듣지 않고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우리 의료계에서는 현재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가짜 뉴스 판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언론과 함께 그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인포데믹스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정보의 잘못된 그 일종의 전염병이죠. 예.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특히 우리 방역 당국이나 WHO 그리고 미국 CDC 이렇게 조금씩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네. 더 이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좀 많은 도움을 의료계에서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시 종교 행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일까지 지금 밀접 집회를 이제 금지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마스크 꼭 껴야 되고 발열 체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는데 네. 현실적으로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네.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는 또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좀 종교 단체에서 그리고 각 네. 교회 뭐 교회 이외에도 뭐 천주교라던가 뭐 불교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야 될까요? 네, 지금 현 상황을 비춰봤을 때 예.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환자 발병 양상의 80%가 집단 감염 사례고요. 네. 그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집단 발생 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종교계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의 이런 이 확산 양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곧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종교계는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신도들과 함께 이 종교의 어떤 저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앞서 이제 박건율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29일까지 이제 밀접 집회를 제한하겠다 이런 네. 명령을 내리겠다 얘기를 했고 뭐 벌금이라던가 구상권 청구 같은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에서만 이게 나왔는데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범정부적 차원에서 즉 중앙정부가 지금 우리가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심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그런 인식, 행동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 상황은 어떤 통상적인 사회 온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약 연기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하겠다. 교육부가 이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네. 했는데 만약에 계약 연기가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앞서 말했듯이 권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학원이라던가 뭐 집단 이제 그룹 과외라던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학교의 어떤 수업 일수를 계속 늦춘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나 또 교육당국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행 양상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예. 학교뿐 아니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도 함께 이 보조를 맞춰줘야지만이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유행이나 발병 양상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이 개학이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밀집 생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이런 교육과 또 아울러서 학원가에서도 일정 부분 이 조치를 예. 함께 따라줘야지만이 네. 이러한 이 질병의 어떤 유행 예. 양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학원문을 연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안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부모님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WHO에서 예전에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많이 살아남나 이걸 네. 봤더니 유리 재질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96시간 정도.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도 주기적으로 좀 소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네. 하는 것이 좋을지. 일단 우리가 손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손세정제를 통해서 먼저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0% 이상 에틸알코올, 그 에틸알코올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하면은 그 바로 바이러스가 다 사멸이 솜에 됩니다. 묻혀서요. 그렇습니다. 예. 꺼즈나 이런 데 묻혀서 그 스마트폰을 깨끗이 닦아주면은 거기에 묻은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되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그런 그 이 소독 활동들을 해주시면은 예. 이 손을 통한 또는 다른 물체를 통한 그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해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보면 이탈리아가 2만 이제 8천 명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페인은 우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확진자 4위 국가가 됐고 또 지금 뭐 프랑스라던가 독일의 추세를 보면 조만간 우리나라보다 이제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만 이렇게 좀 활발하게 그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일종의 변이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뭐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정리해 일단 주신다면. 현재의 바이러스 변이 양상은 물론 확인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이가 이 전염 속도라든지 예. 치명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고요. 지금 뭐 전파력이 4배 가까이 뭐 늘어났다 이런 건 확인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현재까지는 거죠. 예. 그러한 그 이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학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다만 유럽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은 초기부터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진자가 판정이 되면은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 조치를 함으로써 이런 노출되는 기회를 조기에 차단을 시켰는데도 예, 불구하고 빨리 접근해서. 근데 이제 예. 유럽 지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일반적인 그런 자기 위생 수칙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예. 일상적으로 또 인구 이동이 잦고요. 또 예. 많은 여행객들이 일시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을 통한 또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일상적인 그런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랐다. 예. 그런 의미가 또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유럽 인구 자체가 또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다 많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를 차지하는 등 유럽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좀 안심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는 예. 조치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이태리의 그 소위 말하는 북부 지역이 이제 그 섬유 산업이 상당히 번창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미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인구들에 대한 통제가 사전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가 엇박자가 안 맞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태리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대만의 학자는 한국은 이제 3월 말이면 뭐 10,000명 내로 통제가 될 것이다. 반면 뭐 이탈리아는 10만 명까지 늘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이 대만의 그 교수님은 결국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전염병, 감염병이 있어서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데 얼마 전 JP 몰간에서도 3월 말경에 10,000명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의 정점을 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일치하면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의 환자 발병 속도 그것들을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우한이 집중 발병 기간이 18일이었다. 한국은 집중 발병 기간이 10일이었다. 이제 그런 집중 발병 기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그런 결과가 현 상황에 맞는다면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반가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러한 연구 결과에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또 거둘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개인 인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네.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예측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작은 불씨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종교단체 집회 금지 뭐 좀 자제하는 거 이 부분 철저히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